분주하게 김장하던 그날, 이젠 너 손맛도 끝났고 김치 냄새만 진동하는 게 맛도 없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참아왔던 분노와 함께 얼굴에 김치를 던지며 이혼 도장 찍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저는 소금물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진하고 시큼한 냄새가 침실까지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어제 밤늦게 절여둔 배추가 하룻밤 사이 제대로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코끝이 찡했어요. 오랜 세월 맡아온 냄새인데도 여전히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김장날이었거든요.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키니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0분. 남편 영철이는 벌써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새벽 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병원에서도 별말 없더라. 어젯밤에 영철이가 한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부쩍 많아졌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뒤척이고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젠 뭐든 귀찮다. 그것도 어젯밤 말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었는데 저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터득한 지혜였어요. 때로는 못 들은 게 서로에게 나으니까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큰 스테인리스 양푼이 3개가 개수대 옆에 늘어서 있었어요. 어제 오후부터 공들여 절인 배추들이 소금물에 잠겨 있었죠. 가장 큰 것부터 손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적당히 부드러웠어요. 배춧잎이 손가락 힘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부러졌죠.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배추를 만질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22에 처음 시집왔을 때 말이에요. 첫 김장을 앞두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친정에서는 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리기만 했지 혼자서 한 집안의 김장을 책임져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김치는 마음으로 담그는 거란다.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법이지. 첫날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맵기만 하고 젓갈 간도 제대로 안 맞았어요. 배추도 제대로 절여지지 않아서 아삭한 맛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영철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괜찮아. 내년엔 더 잘할 거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리고는 김치통 옆에 작은 쪽지를 붙여뒀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는데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쓴 글씨였어요. 우리 손맛으로 버티자. 사랑해, 영철이가. 그때는 정말 우리였어요. 영철이도 옆에서 배추를 나르고 고춧가루를 체에 쳐주고 양념 섞는 일을 도와줬거든요. 김치를 담그면서 신혼의 설렘도 함께 버무렸죠. 저는 그 쪽지를 꼭꼭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2년째 해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배추 절이는 시간, 양념 비율, 젓갈 넣는 타이밍까지 세세하게요. 영철이도 여전히 도와줬어요. 무겁다고 하면 양푼이를 들어주고 추우면 따뜻한 차를 끓여줬죠. 마당으로 나가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1월 중순, 김장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어요. 나무들은 이미 잎을 많이 떨어뜨린 상태였죠.
마당 한편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어요. 어젯밤 일기예보에서는 며칠 더 이런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했어요. 온도도 적당하고 습도도 나쁘지 않았죠. 김치가 익기에 좋은 조건이었어요. 양푼이를 하나씩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물이 가득 찬 양푼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젊었을 때는 영철이가 나르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혼자 하게 되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날랐죠. 호스를 연결해서 찬물을 틀었어요. 물살이 세차게 나오며 양푼이 바닥을 때렸어요. 그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죠. 배추를 하나씩 꺼내서 찬물에 헹구기 시작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손끝이 금세 시려와서 감각이 둔해졌죠. 장갑을 끼려다가 말았어요. 김치는 맨손으로 만져야 제맛이 난다고 시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맨손의 온기가 배추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이 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어른이 되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은 여전히 제 몸에 남아 있었어요. 손끝이 아려와도 참고 찬물에 배추를 헹궜어요. 물에 적신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물방울들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했죠. 새벽 공기에 물소리가 울렸어요. 혼자서 하는 일이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살림하면서 늘 해온 일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혼자였지만요. 언제부터였는지 영철이는 김장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처음 몇 해는 옆에서 거들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커가고 직장일이 바빠지면서 점점 멀어져 갔죠. 그건 너가 더 잘해라며 제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김장날이면 꼭 집에 있었는데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면서는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작년 김장 때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만 담그세요. 저희도 많이 못 먹어요. 아이도 김치 별로 안 좋아하고요. 며느리 지연이도 거들었죠. 어머니, 요즘은 김치도 사 먹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포장도 깔끔하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 입맛도 달라졌죠. 젊은 사람들은 편의를 추구하고 굳이 힘들게 집에서 담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가족들이 한 해를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배추를 모두 헹구고 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고춧가루부터 꺼냈어요. 작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는데 색깔이 선명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젓갈도 꺼내고 마늘과 생강, 파도 준비했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준비했어요. 민수 말대로 요즘엔 많이 먹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 했어요. 손주 지우만큼은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해주니까요. 마늘을 까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제가 되었을까요? 김장도 집안일도 모든 게 어느새 제 몫이 되어 있었어요. 영철이는 점점 무관심해졌고 저는 점점 익숙해졌죠. 처음엔 서운했어요. 같이 하자고 말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몇 번 부탁해봐도 바빠서 또는 너가 더 잘하잖아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김치통에서 작년 김치를 꺼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통 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거든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누렇게 발에서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펼쳐봤어요. 글씨가 많이 흐려져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손맛으로 버티자. 사랑해, 영철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혼 때 영철이가 써준 바로 그 쪽지였어요. 첫 김장을 앞두고 떨고 있던 저에게 몰래 넣어준 거였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한 줄 때문에 용기를 내서 김치를 담글 수 있었거든요. 4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글씨가 낯설었어요. 젊은 영철이의 글씨였어요. 아직 세상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던 그때의 영철이요. 저를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주던 그 사람이요. 우리 손맛. 그 말을 천천히 되뇌어 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김장이 제 혼자만의 일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영철이는 이 모든 것에서 멀어져 갔을까요?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온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니라 서서히, 너무 서서히 변해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영철이는 점점 무관심해졌고 저는 점점 익숙해졌죠. 처음엔 함께하던 일들이 하나둘씩 제 몫이 되어갔어요. 김장도, 집안일도, 아이들 챙기는 일도요. 그런데 왜 이 쪽지를 보니 가슴이 이렇게 아릴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깨달아서일까요? 22에 제가 62에 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할 줄도요. 쪽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당에서 영철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라디오 소리도 계속 들렸죠. 어떤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저도 아는 노래였어요.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친숙했어요. 다시 배추를 씻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찬물이 손목까지 올라와 시려왔지만 참았어요. 올해도 어김없는 김장이었거든요. 또 다른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혼자서 김장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김치는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도 함께 절여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절임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도요. 그날 아침 저는 그저 평범한 김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마지막 김장의 시작이었어요. 오전 9시쯤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죠. 곧이어 며느리 지연이와 7살 손주 지우도 함께 들어왔어요. 지우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김치 만드는 날이지?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새벽부터 이어진 고요를 깨뜨렸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런 순간이 있어서 김장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도와줄 거야? 응.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우의 대답에 저는 웃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김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줬거든요. 지연이가 뒤에서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김치도 사 먹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바쁠 텐데 와줘서. 지연이는 김장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또 일 전화였어요. 주말에도 쉴 틈이 없는 것 같았죠. 민수야, 전화 끊고 와라. 제가 부르자 민수가 전화를 끊으며 다가왔어요. 38이 된 아들은 항상 바빠 보였어요. 어머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올해는 김치독을 어디에 묻으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영철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올해는 독 묻는 거 그만하자.
모두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영철이가 라디오를 끄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평상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서 이제 막 일어난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매년 마당 한편 같은 자리에 김치독을 묻어왔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영철이가 마당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 말이야. 차 세울 자리가 필요해. 요즘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차요? 지연이가 되물었어요. 응. 민수 차도 그렇고 손님 오면 될 데가 없잖아. 그 자리에 독 묻으면 차 못 대잖아. 저는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김치독을 묻어온 자리였어요. 마당 한편 햇볕이 적당히 들고 그늘도 적당히 지는 그 자리가 김치 보관하기에는 최적이었거든요. 영철아, 거기는 우리가 늘 독 묻던 자리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철이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늘 그래왔으니까 또 그래야 한다는 거지.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고. 영철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죠. 아마 밤잠을 설쳐서 그런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요즘은 김치 냉장고도 있고 냉장김치통도 좋은 게 많잖아요. 굳이 땅에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연이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를 많이 썼죠. 편리하기도 하고 온도 조절도 자동으로 되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땅에 묻은 김치는 맛이 달랐거든요. 흙의 온기와 자연의 기운이 김치에 스며들어서 김치 냉장고와는 다른 깊은 맛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어요. 왜? 영철이가 물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제 자리니까요. 자리? 네. 오랜 세월 제가 김치를 묻어온 자리요. 거기가 제 자리예요. 영철이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자리가 무슨 소리야. 마당이 너 거야, 내 거야? 이 집 전체가 우리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영철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아무튼 올해부터는 거기 차댈 거니까 독 묻지 마.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저 김치독 자리 하나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너도 차 가져올 때 불편하잖아. 요즘 주차 단속도 심하고. 영철이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지우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김치독은 어디에 묻을 거야? 아이는 순진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은 모르고 그저 할머니가 김치독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다른 자리를 찾아볼게. 그런데 할머니는 왜 슬픈 얼굴이야? 지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슬프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거든요. 안 슬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는 단순한 김치독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오랜 세월 제가 이 집에서 제 역할을 해온 증거 같은 자리였어요. 지연이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올해는 냉장김치통에 넣어두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편리해요. 그래도 제가 말하려는데 영철이가 다시 말했어요.
이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편한 방법으로 해. 나이도 먹었는데 힘든 일 왜 하려고 그래. 쓸데없는 고집.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오랜 세월 해온 일이 쓸데없는 고집이라니요. 제가 정성스럽게 지켜온 것들이 이제는 불편한 것이 되어버린 건가요? 저는 마당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는 아직 작년 김치독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둥글게 파인 자리와 주변에 돋아난 새풀들이요. 그래도 저는 묻을 거예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찬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른 자리에 묻으시면 안 될까요? 마당 다른 쪽에도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은 안 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햇볕도 너무 많이 들고 물 빠짐도 안 좋아. 김치가 제대로 익지 않아. 사실이었어요. 마당에서 김치독 묻기에 적당한 자리는 거기뿐이었어요. 다른 곳들은 조건이 맞지 않았죠. 영철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럼 올해는 김치 적게 담가.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만. 영철아. 아니면 아예 사 먹든지.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치를 사 먹으라니요. 40년 가까이 김장을 해온 제게 김치를 사 먹으라고 하다니요.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돼.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아이의 순수한 외침이 마당에 울렸어요. 어른들은 모두 조용해졌죠. 지우만이 제 편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의 땅을 만져봤어요. 찬 흙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4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김치를 묻어왔어요. 매년 겨울이면 이 흙 속에서 김치가 익어갔어요. 알겠어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올해는 독 안 묻을게요. 어머니. 민수가 미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시대가 바뀐 거지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잃는 것은 제가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잃는 것과 같았거든요. 영철이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낫지. 이제 편하게 살자고. 편하게 살자.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누구에게 편한 삶일까요? 영철이에게? 민수에게? 지연이에게? 저에게는 편하지 않았어요. 전혀요. 지연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냉장김치통 좋아요. 제가 좋은 거 알아봐 드릴게요. 고마워.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속상해?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오랜 세월 지켜온 제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양푼이를 옮기는 일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김치는 어머니가 담그신 게 제일 맛있어요. 고맙다. 하지만 그 위로도 큰 힘이 되지 않았어요. 제 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 제가 40년 가까이 김치독을 묻어온 그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끝인가요?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건가요? 흙을 한 줌 집어 만져봤어요. 여전히 차갑고 촉촉했어요. 김치독을 묻기에 좋은 흙이었어요. 내 자리였는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로요. 찬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 자리에 김치독이 묻히지 않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김치독 자리 일로 시끄러웠던 아침이 지나고 오후에는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양념 만들기에 집중했어요. 고춧가루를 큰 그릇에 부어놓고 젓갈을 조금씩 넣어가며 간을 맞췄죠. 붉은 고춧가루가 젓갈과 섞이면서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마늘을 까는 지연이의 손길이 서툴렀어요. 어머니, 이 정도로 까면 될까요? 지연이가 까놓은 마늘을 보니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적하지 않았어요. 도와주겠다고 나선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응, 괜찮다. 고맙다. 대신 제가 다시 한번 다듬어줬어요. 마늘은 완전히 깨끗해야 김치 맛이 좋아지거든요. 민수는 배추를 나르는 일을 맡았어요. 무거운 양푼이를 들고 마당과 부엌을 오가며 배추를 옮겼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어릴 때 생각나게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담그실 거예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작년보다 줄였어. 너희가 많이 못 먹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보다는 줄였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었죠. 하지만 김치는 한 번에 많이 담가놔야 제맛이 났어요. 조금씩 나누어서 담그면 맛이 달라지거든요. 지우는 제 옆에 앉아서 팔을 다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뿌리 부분은 잘라내고 시든 잎사귀만 떼어내면 돼. 지우의 작은 손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이는 열심히 했어요.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할머니, 내가 도와주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질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우가 도와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가 될 거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줬어요. 양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본격적인 버무리기가 시작되었어요. 절인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양념을 발라가기 시작했어요. 배춧잎 사이사이로 빨간 양념이 스며들어갔죠. 손끝에 배어나는 매운맛과 젓갈의 짠맛이 익숙했어요. 어머니, 양념이 적당한가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저도 한번 맛을 보았어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았어요. 젓갈을 조금 더 넣어야겠네. 저는 새우젓을 조금 더 넣고 다시 섞었어요. 이번엔 간이 맞았어요. 이제 됐다. 같이 해보자. 가족들이 둘러앉아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이런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함께하는 것. 그게 김장의 진짜 의미였거든요. 영철이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참여하지는 않고 멀찍이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영철아, 와서 도와줘. 제가 부르자 영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너희가 더 잘해.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라디오 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버지도 피곤하신가 봐요. 그러게.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예전엔 영철이도 함께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손을 뗀 거였어요. 어머니, 양념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며느리로서 배우려는 자세였죠. 고춧가루 한 컵에 젓갈 반 컵 정도. 그런데 젓갈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멸치젓은 조금 더 넣고 새우젓은 조금 적게. 그럼 마늘이나 생강은요? 배추 10포기 기준으로 마늘 한 컵, 생강은 반 컵 정도. 하지만 이것도 취향에 따라 조절해야 해. 지연이가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진짜 배우려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묻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김치를 버무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맛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춧가루의 매운맛, 젓갈의 감칠맛, 마늘의 알싸한 맛, 생강의 알큰한 맛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 복합적인 맛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맛이요. 김치는 담근 직후보다 며칠, 몇 주 후에 더 맛있어지거든요. 각각의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매워요. 지우가 손가락을 핥으며 말했어요. 양념이 손에 묻었나 봐요. 아이고, 우리 지우 손 씻어야겠네. 저는 지우의 손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매운 걸 잘 못 먹죠. 그런데 할머니 김치는 안 매워요. 신기해요. 지우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담근 김치는 매우면서도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맛, 짠맛, 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비결이 뭐예요, 어머니? 민수가 물었어요. 비결이라. 글쎄, 정성인 것 같아. 그리고 시간. 정말 그랬어요. 김치는 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배추 절이는 시간부터 양념 만드는 시간, 버무리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후 햇볕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췄어요. 가족들과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이 시간이 소중했어요. 비록 김치독은 묻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어요. 어머니, 올해 김치는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글쎄,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은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김치통에 담아둘 수밖에 없겠네. 사실 걱정이었어요. 김치통에 담아두면 온도 조절이 어려워서 너무 빨리 식거나 너무 늦게 익을 수 있거든요. 김치 냉장고 하나 더 사드릴까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이미 있는 걸로 충분해. 사실 김치 냉장고가 하나 더 있으면 편할 거였어요. 하지만 굳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버무린 김치를 통에 담으면서 저는 아쉬웠어요. 예전에는 이 시점에서 김치독을 준비하고 마당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도 김장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그걸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아쉬운 표정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쉽긴 뭐가 아쉬워. 이렇게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든든하지. 하지만 정말로는 아쉬웠어요. 김치독을 묻는 것은 단순히 보관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가족들이 먹을 김치를 땅에 묻으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을 빌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김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폭이네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모두들 조금 지친 기색이었어요. 특히 민수는 평소에 이런 일을 안 해서 그런지 허리를 자주 펴곤 했어요. 수고 많았어. 다들 고생했어. 저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김장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어머니, 내년에도 또 와서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진심인지 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마웠어요. 고맙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드니까. 사실 몸이 안 좋아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 김치독 자리 일로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였어요. 거실에서 영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젠 옛날 같지 않네. 손맛 다 갔어. 그 말이 마당까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영철이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한 말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맛이 다 갔다니요. 40년 가까이 김장을 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와버렸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제 손맛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김치 맛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영철이가 그냥 심술을 부린 걸까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고마웠어요. 고마워, 우리 지우. 저는 지우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지만요. 가족들이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는 김장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고춧가루가 묻은 양푸이, 배춧잎 조각들, 그리고 빈 김치통들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정리를 했어요. 찬물에 양푸이를 씻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김치독을 묻지 못한 아쉬움, 영철이의 차가운 말들, 그래도 가족들이 도와준 고마움.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였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부엌에 불을 켜고 마지막 정리를 마쳤어요. 오늘 담근 김치는 냉장고와 김치통에 나누어 담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김치독을 마당에 묻고 있을 텐데 올해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영철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맛 다 갔어.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40년 가까이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김치 한 점을 맛봐봤어요. 갓 담근 김치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해는 간이 잘 맞았어요. 하지만 영철이의 말 때문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더 큰 상처의 시작이라는 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장을 마친 후 첫 김치 맛보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모였죠. 민수와 지연이 그리고 지우가 함께 왔어요. 어머니, 김치 어떻게 되었어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답했어요. 이틀 묵었으니까 이제 먹을 만할 거야. 김치를 접시에 담으면서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영철이가 손맛 다 갔어라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맛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식탁에 김치를 올려놓으니 빨간 색깔이 선명했어요.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죠. 우와, 빨갛다.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 지우, 오늘은 할머니 김치 맛볼 거야? 응, 할머니 김치 최고잖아. 지우의 순수한 대답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영철이도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죠. 밤잠을 또 설쳤나 봤어요. 자, 모두 앉아서 먹자. 저는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주기 시작했어요. 갓 지은 흰쌀밥에 김치,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었어요. 먼저 지우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어.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민수도 김치를 맛봤어요. 어머니, 올해도 정말 맛있네요. 간이 딱 맞아요. 그래, 다행이다. 지연이도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확실히 달라요. 가족들의 칭찬에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히 맛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철이만 조용했어요. 김치를 집어서 한 입 먹어보더니 씹으면서 표정을 찌푸렸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영철아,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철이가 김치를 씹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옛날 같지 않네. 손맛 다 갔어.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철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영철이는 계속 말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이젠 그냥 그래.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특히 며느리와 손주 앞에서요. 저는 맛있는데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철이를 눈치 보면서요. 너는 잘 모르겠지. 예전 맛을 모르니까. 영철이의 말이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틀렸어.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 아이의 순수한 항의였지만 어른들은 더 어색해졌어요. 지우야, 조용히 해. 민수가 아이를 달랬어요. 영철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젠 손도 떨리잖아. 나이가 든 거야. 영철아. 제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영철이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요즘 입맛도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엔 간을 좀 다르게 해볼게. 하지만 영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젠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영철이 말대로 정말 나이가 든 걸까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맛있는데요.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너가 뭘 알아? 어릴 때부터 먹어온 내가 더 잘 알지. 영철이의 말에 민수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김치 더 먹어.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아이도 느꼈나 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더 먹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40년 가까이 김장을 해왔는데 가족들 앞에서 이런 모멸을 당하다니요. 그것도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두고요. 영철이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배불러. 나는 방에 가서 쉴게.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뒤처리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좀 예민하세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괜찮다. 이해해.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민해도 그렇지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연이가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너희는 가서 쉬어.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싶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진심으로 말해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영철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이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손맛 다 갔어. 이젠 손도 떨리잖아. 나이가 든 거야.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영철이가 그냥 심술을 부리는 걸까요? 저는 남은 김치를 하나 집어서 맛봤어요. 제 입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해는 간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손맛이 변한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미각도 둔해지고 손의 감각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날 저녁 영철이는 저녁 식사도 거르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밥 먹어야지. 제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영철아, 밥 차려놨어. 배 안 고파? 혼자 먹어.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와 함께요. 혼자 먹는 김치는 왜 이렇게 싱거운지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영철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 손맛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김장을 계속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40년 가까이 쌓아온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운했어요. 아무리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히 며느리와 손주 앞에서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철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더 큰 상처의 시작이라는 걸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모멸적인 점심 식사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영철이는 김치를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고 저는 혼자서 김치를 먹으며 맛을 점검해야 했어요. 오늘은 특히 우울한 오후였어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다가 김치통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젯밤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뚜껑이 제대로 덮이지 않았던 거죠. 다가가서 보니 김치 국물이 통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어요. 붉은 국물이 시멘트 바닥에 번져 있었어요. 마치 무엇인가 상처 난 것 같은 색깔이었죠. 고춧가루와 젓갈이 섞인 그 붉은 물이 바람에 말라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는 한숨을 쉬며 걸레를 가져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붉은 국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국물이 이미 바닥에 스며들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고춧가루의 붉은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김치통 안을 들여다봤어요. 국물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김치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맛이 변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김치 한 점을 집어서 맛봤어요. 다행히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뚜껑을 다시 단단히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 김치독을 땅에 묻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땅 속에 묻힌 독은 안전했거든요. 그때 현관 앞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왔나 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택배 기사님인가 싶어서 앞문 쪽으로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현관 앞 화분 옆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들고 보니 민수 필체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드릴게요. 민수. 짧은 메모였어요. 무슨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보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민수라면 전화를 했을 텐데 이렇게 메모만 남기고 가다니요. 혹시 지난번 김치 일 때문인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민망했을 수도 있죠. 메모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김치를 꺼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철이는 김치를 보지도 않을 게 뻔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가 커졌어요. 영철이가 볼륨을 높인 것 같았어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너무 커서 시끄러웠어요. 영철아, 라디오 소리 좀 줄여줘. 제가 부엌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직접 볼륨을 줄였어요.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놨어? 영철이가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말에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듣고 싶어서. 그래도 너무 시끄러워. 내 집에서 내가 라디오 들으면 안 돼? 영철이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요즘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익숙했어요. 우리가 신혼 때 즐겨 듣던 노래였거든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 그대와 함께라면. 가사가 들려왔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영철이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며 춤을 춘 기억이요. 하지만 지금의 영철이는 그때와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무관심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현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는 김치를 썰면서 생각했어요. 영철이가 제 김치를 처음 맛있다고 해준 날 함께 김장을 하며 웃던 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김치를 두고 티격태격하던 날들.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친구 영희의 말이 생각났어요. 김치도 오래 절이면 썩어. 며칠 전장에서 만났을 때 영희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김치만 오래 절이면 썩는 게 아니라 사람도 오래 참으면 썩는 건 아닐까요? 저는 40년 가까이 참아왔어요. 영철이의 무관심도, 가사 일을 혼자 하는 것도, 김장을 혼자 준비하는 것도 모두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리고 영철이를 불렀어요. 영철아, 저녁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됐다고 했잖아. 영철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를 먹으면서도 영철이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손맛 다 갔어.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4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서류였어요. 이혼 관련 서류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혼 서류라니요. 영철이가 준비해둔 건가요? 자세히 보니 아직 작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류만 구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충격이었어요. 영철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이혼을 생각하다니요. 저는 부엌에 앉아서 김치 국물로 빨갛게 물든 손을 바라봤어요.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그 빨간 자국이 왜 이렇게 서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영철이는 여전히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사흘이 지난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쳐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그렸어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 같았죠. 하지만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를 발견한 충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김장을 하면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아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아직도 고춧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그 빨간 자국이 제 인생 같았어요. 영철이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침실에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서 자는 일이 많아졌어요. 라디오는 밤새 작은 소리로 틀어져 있었죠.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때의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습관적으로 밥을 2공기 분량으로 짓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김치도 접시에 담았어요. 하지만 영철이가 먹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요즘 제가 차린 밥상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김치를 담으면서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손맛 다 갔어. 가족들 앞에서 들었던 그 모멸적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정성스럽게 김장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깎아내리다니요. 저는 김치 한 점을 집어서 맛봤어요. 제 입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간도 적당하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었죠. 하지만 영철이에게는 이제 모든 게 싫은 모양이었어요. 9시쯤 영철이가 깨어났어요. 영철이가 목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잔 탓에 목과 어깨가 아픈 것 같았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도 구겨져 있었어요. 아침 차려놨어. 씻고 나와서 먹어. 제가 말했지만 영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대충 정리하더니 다시 거실로 왔어요. 평소와 다른 기색이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마치 오래 고민해온 일을 드디어 실행하려는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영철아, 밥 먹자. 응. 영철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바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이상했어요. 저는 영철이 앞에 따뜻한 밥을 놓아주었어요. 김치도 함께요. 미역국도 떠서 옆에 놓았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손이 떨렸어요. 영철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야. 응?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영철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구청 가자.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구청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일로요? 구청? 왜? 영철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혼 신고하러.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내 그 말이 나온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놀랍지는 않았어요. 어딘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 본 거야. 영철이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을 말하는 것 같았죠. 마치 오늘 날씨 얘기를 하듯 담담했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지겨워졌어. 지겨워졌다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의 세월이 그에게는 지겨운 시간이었다는 말인가요? 지겨워? 응. 매일 같은 일상, 같은 대화, 같은. 영철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치를 가리켰어요. 같은 음식, 같은 맛. 이젠 정말 질려. 그 순간 저는 뭔가 타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정성스럽게 담가온 김치를, 제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을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요. 영철아, 그래도 뭐, 나이 들어서 혼자 살기 어렵다고? 괜찮아. 요즘엔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잖아. 영철이가 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제가 며칠 전 서랍에서 본 바로 그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준비해뒀어. 너가 도장만 찍으면 돼.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는 영철이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와의 삶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요. 그 하얀 종이가
우리 4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의미한다는 거리요. 너 혼자 결정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물어봐야 뭐해? 어차피 반대할 거잖아. 영철이의 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동거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영철이가 뭐하게?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치통으로 갔어요. 며칠 전 국물이 흘러나왔던 바로 그 김치통이었죠. 뚜껑을 열자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는 그 냄새가요. 저는 김치통에 손을 넣었어요. 차가운 국물이 손목까지 올라왔어요. 김치 한 움큼을 집었어요. 붉은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김장을 배우던 날, 시어머니께 야단 맞던 날, 영철이가 격려해 주던 날, 아이들이 어려서 김치를 싫어한다고 투정 부리던 날, 손주가 할머니 김치 최고 라고 말해주던 날, 40년의 세월이 모두 이 김치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겹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려는 영철이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영철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뭐. 영철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김치를 던졌어요. 김치가 이혼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국물이 하얀 종이에 번져나갔어요. 이혼 신고서가 빨갛게 물들었죠. 국물이 책상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뜨렸어요. 영철이가 깜짝 놀라며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아,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어요. 이게 제 대답이에요.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영철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더욱 침착했어요. 법적 절차는 구청에서 하자. 이건 제 결심에 찍는 도장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저를 담급니다. 영철이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김치 국물로 빨갛게 물든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미쳤구나. 네, 미쳤어요. 저는 앞치마 끈을 풀면서 말했어요. 40년 동안 미치지 않고 살았던 게 더 이상했어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어 놓았어요. 그 순간 정말로 뭔가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옷을 벗는 것 같았어요. 그 서류 혼자 처리하세요. 저는 제 짐 싸겠어요. 어디 가게? 제가 갈 곳은 제가 알아서 정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철이가 뒤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침실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계절별로 두세 벌씩이면 충분했어요. 화장품과 세면도구도 챙겼어요.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통장, 인감, 신분증. 다행히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쪽지를 발견했어요. 신혼 때 영철이가 써준 그 쪽지였어요. 김치통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가 소중히 간직해둔 거였어요.
우리 손맛으로 버티자. 사랑해, 영철이가. 저는 그 쪽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젊은 영철이의 글씨였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주던 그 사람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천천히 찢었어요.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담글 차례였으니까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갔어요. 영철이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김치 국물로 물든 서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아마 저를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가는 거야? 영철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네. 더 이상 지겨운 일상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어디서 살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영철이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김치 국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참, 김치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담근 김치예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40년 가까이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2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40년 동안 남의 입맛에 맞춰 김치를 담가왔지만 이제부터는 제 입맛에 맞는 인생을 담글 수 있을 테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친구 영인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가는 제 모습이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62의 집을 나온 여자라니.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가벼웠어요. 영인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 순자야. 문이 열리더니 영희가 놀란 얼굴로 나타났어요. 순자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리고 그 가방은? 말하자면 길어. 들어가도 될까? 영희가 당황하면서도 저를 맞아줬어요. 그럼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영인의 거실은 따뜻했어요. 바닥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발이 금세 녹았어요. 영희가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자야, 설마. 영희가 차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맞아. 집 나왔어. 어머, 정말? 무슨 일이야? 저는 영희에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이혼 서류 이야기부터 김치를 던진 일까지요. 영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들었어요. 너 정말 김치를 던졌다고? 응. 서류 위에다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너 같은 얌전한 애가. 영희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런데 속이 시원하지 않아? 나 같았으면 진작 그랬을 거야. 영희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여기 있을 거야? 며칠만 신세 질게. 다른 곳 알아볼 때까지만. 뭔 소리야? 언제까지든 있어.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영희가 흔쾌히 말해줬어요. 고마웠어요. 고마워, 영희야.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데 영철이는 뭐라고 하던? 아직 실감 못하는 것 같아. 설마 내가 정말 나갈 줄은 몰랐을 거야. 그 사람도 참. 40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마누라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영희가 혀를 찼어요. 그날 저녁 영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일단 이혼 절차부터 마무리해야지. 돈은 괜찮아? 당분간은 괜찮아. 4명의 통장도 있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도 많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밤 영희네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낯선 곳에서 자는 게 어색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잠들 수 있었어요. 영철이의 기침 소리나 라디오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연락하라고 하시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영희 이모네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이혼 얘기를 하시는데. 응, 맞아.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셨더라고. 그래도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들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엄마도 결심했어. 민수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이시라면. 그런데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마워,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영희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순자야, 김치 사야겠다. 집에 떨어져 가. 영희가 김치 파는 가게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떤 걸로 할까? 이거 어때? 영희가 가리킨 김치를 보니 색깔이 너무 빨갛고 인위적이어 보였어요. 좀 짜 보일 것 같은데? 요즘 김치는 다 이래.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제가 담근 김치가 생각났어요. 집에 두고 온 그 김치들이요. 영희야, 내가 김치 담가줄까? 너가 여기서? 응, 재료만 사면 돼. 영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거 좋지. 너 김치 정말 잘 담그잖아. 저희는 김장 재료를 사러 다녔어요. 배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오랜만에 김장 재료를 고르는 일이 즐거웠어요. 집에서는 그 모든 게 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영인에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렸어요. 영희가 옆에서 신기하다는 듯 지켜봤어요. 순자야, 역시 너의 손맛은 다르다. 냄새만 맡아도 알겠어. 영희의 칭찬에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영철이 그 바보가 이런 김치를 질린다고 하다니. 정말 복도 없는 놈이야. 영희가 투덜거렸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담근 김치였어요. 영희야, 이제 정말 새 출발 같다. 그래, 순자야. 62이 늦은 나이야? 요즘 시대에는 아직 젊어.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담근 김치로 저녁을 먹으면서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너 이거로 장사해 볼 생각은 없어? 장사? 응. 요즘 집에서 담근 김치 찾는 사람들 많아. 특히 너처럼 잘 담그는 사람이면. 글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영희의 말을 들으니 가능성이 보였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그것으로 제 앞으로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 나도 도와줄게. 영희가 격려해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미래를 그려봤어요. 작은 가게든 인터넷 판매든 제가 담근 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팔 수 있다면. 영철이는 제 김치가 질렸다고 했지만
세상에는 제 김치를 좋아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62의 새 출발.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 절차를 밟았어요. 영철이도 따로 와서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였으니까요. 영희와 함께 작은 김치 가게를 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작은 상가도 알아봤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영희가 말했어요. 응,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담그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남의 입맛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입맛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잔의 손맛 김치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 서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상가의 구석진 자리였지만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62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김치 몇 포기 팔기가 어려웠어요. 영희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순자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입소문이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과연 제 김치를 알아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환점은 한 할머니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이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김치를 맛보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어요. 네, 제가 직접 담갔어요. 어머, 이 맛. 우리 시어머니 손맛이랑 똑같네요. 요즘 이런 김치 구경하기 힘든데. 그 할머니가 김치를 2포기나 사가시더니 며칠 후에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요. 얘들아, 내가 말한 김치가 이거야. 정말 옛날 맛이 나거든. 그날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젊은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분이 물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라 그냥 정성이에요. 40년 가까이 담가온 경험이고요. 40년이요? 와, 그 여자분이 감탄하며 김치를 사가셨어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할머니, 아이 도시락에 넣어줄 김치를 사러 오는 젊은 엄마, 혼자 사시면서 조금씩 사가시는 할아버지까지. 순잔의 김치는 정말 달라요. 시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제 남편이 김치를 안 좋아했는데 여기 김치는 잘 먹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영철이가 손맛 다 갔다고 했던 바로 그 김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다니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어머니, 민수였어요. 지연이와 지우도 함께였어요. 어머나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영희 이모가 알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가게를 차리셨다고. 민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영희가 많이 도와줬어. 지우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김치 가게구나.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가 김치 장사하고 있어. 지연이가 진열된 김치들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나이가 뭐 중요해. 하고 싶은 일하는 게 중요하지. 민수가 김치를 하나 집어서 맛봤어요. 역시 어머니 김치예요. 이 맛. 그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 편만 들고. 됐어, 아들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런데 어머니, 장사는 잘 되세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지연이가 김치를 여러 개 담으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홍보 좀 해드릴게요.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거 할 줄 알아? 요즘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게 기본이에요. 어머니 김치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젊은 세대의 도움이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음 주부터는 지연이가 만들어준 SNS 덕분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김치 가게네요. 젊은 커플이 와서 김치를 사갔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다며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요즘 젊은이들도 제대로 된 김치를 찾는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요리 블로거라는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사장님, 62의 김치 가게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김치를 담갔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서 담그고 있어요. 와,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며칠 후 인터넷 기사가 나갔어요. 62세 출발, 손맛 김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나이 든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오셨어요.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용기를 낸 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희가 가게에 와서 말했어요.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 영희야, 너 덕분이야. 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너의 실력이지. 그런데 요즘 영철이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한 후 영철이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 요즘 많이 후회한다던데. 후회? 응. 민수가 말하길 혼자 사니까 많이 힘들어한다고. 특히 김치 생각이 많이 난다나 뭐라나.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복잡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러게,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뭘. 맞았어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웠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담근 김치를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영철이는 제 김치가 지겹다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결국 문제는 김치가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62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손맛 김치를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제가 제 인생을 담그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게를 연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김치를 정리하고 있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어요.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오늘은 지연이랑 지우는 안 왔네? 네, 혼자 왔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철이로부터 온 것이라니요. 뭐야 이게? 편지요. 아버지가 직접 쓰셨어요. 편지라니요.
결혼해서 살 때도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혼한 지금 와서 편지라니요. 받고 싶지 않은데.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민수의 표정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알겠다. 받을게. 저는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가 좀 구겨져 있었어요. 아마 영철이가 여러 번 만지작거렸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 네. 혼자 살아보니까 어머니 고마움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담근 김치도 그리워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세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복잡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화가 나는 마음도 들고. 민수야, 너 아버지 걱정은 너가 하면 돼. 나는 이제 상관없어. 어머니, 너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챙겨야지. 하지만 나는 이제 남이야.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편지는 읽어보세요. 민수가 가고 나서 저는 편지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영철이의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요즘 많이 힘들다. 혼자 살아보니까 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알겠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도 어렵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특히 김치가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 마트에서 사 먹어봤는데 너가 담근 것과는 비교가 안 돼. 너의 손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40년 동안 너에게 고마워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네.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이혼은 했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까? 나는 변했어. 정말로. 이제는 너의 소중함을 알겠어.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영철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뻔한 내용이었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리운 게 아니라 제가 해주던 일들이 그리운 거였어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대답할 생각은 없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왔어요. 어머니, 편지 읽어보셨어요? 응, 읽었어. 그럼 아버지하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야, 나는 만날 생각 없어. 그래도 이야기는 해보셔야지요. 뭘 이야기해? 다 끝난 일인데.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술도 드시고. 술? 네. 요즘 혼자서 술을 많이 드세요. 걱정돼서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건 나 때문이 아니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런 거지. 하지만 나도 처음엔 외로웠어. 하지만 이겨냈어. 너 아버지도 이겨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 주 이번에는 영철이가 직접 가게에 왔어요.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철이? 순자야. 영철이가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도 야위었어요. 옷차림도 전보다 허름했어요. 무슨 일로 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편지 받았지? 받았어. 그럼 내 마음 알겠지? 순자야, 다시 함께 살자. 영철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저는 즉답했어요. 왜? 우리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잖아. 그 4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너의 손맛도, 너가 해주던 모든 일들도. 영철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결국 내가 해주던 일들이 그리운 거잖아. 나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아.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던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영철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순자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내 김치가 지겹다고 했잖아. 손맛 다 갔다고 했잖아. 저는 진열장의 김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김치들 봐. 매일 손님들이 사가셔. 맛있다고, 최고라고 해주셔. 순자야, 당신 눈에는 지겨운 김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거야. 영철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해. 당신 눈치 안 보고, 당신 비위 안 맞추고 살 수 있어서 좋아. 하지만 나이도 많은데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즐거워. 저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기 오는 게 행복해.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 이런 행복을 당신과 함께 살 때는 못 느꼈어. 영철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안 되겠어? 안 돼. 절대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당신을 위해서 살았던 40년은 이미 끝났어. 영철이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가게를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희에게 그 일을 얘기했어요. 잘했어, 순자야.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그런데 조금은 미안해.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 너가 책임질 일 아니야.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영철이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에게 의존하지 말고요. 그 후로 영철이는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민수도 더 이상 화해를 종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손맛 김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주말에는 멀리서도 김치를 사러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가게를 연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전 집을 나서던 그날을 생각하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훨씬 생기 있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가게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사장님, 1년 축하드려요. 덕분에 우리 식탁이 풍성해졌어요. 마이너스 3번가 김씨 가족 올림.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1년 됐죠? 축하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축하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 이런 걸 왜? 1년 동안 맛있는 김치 먹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손자도 김치 잘 먹어요. 그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전 내내 축하 인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이어졌어요. 평소 말씀이 별로 없으시던 할아버지도 오셔서 수고했어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가셨어요. 10시쯤 되니 영희가 왔어요. 순자야, 1주년 축하해. 영희가 새 앞치마와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가져왔어요. 가게 개업할 때 찍었던 거야. 계산대 옆에 둬.
영희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야,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응. 그리고 김치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 뭔가 더 깊은 맛이 나.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담그는데 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의무감으로 담갔다면 지금은 즐거움으로 담그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쯤 되니 민수 가족이 왔어요.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지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지우는 제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림이야. 그림을 보니 김치를 담그고 있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죠. 우리 지우가 그렸어? 응.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일 때 그렸어. 지우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나 봐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다니.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 단골 손님들 덕분이야. 그리고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고. 지우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김치 만드는 거 가르쳐줘. 지우가 배우고 싶어? 응. 나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김치 만들고 싶어. 그럼 방학 때 할머니한테 와. 가르쳐 줄게. 민수 가족이 케이크를 자르며 작은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1주년 축하드려요. 실은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제안이요? 저희 마트에서 사장님 김치를 팔면 어떨까 싶어서요. 요즘 수제 김치가 인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마트에서 제 김치를 팔겠다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마트 사장님이 가고 나서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대박이네. 마트에서 팔겠다니. 저녁이 되어 영희와 함께 하루를 정리했어요. 순자야, 요즘 영철이 소식 들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말하길 요양원에 들어갔다더라. 요양원? 응. 혼자 살기 힘들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 소식을 들으니 복잡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게 나을 거야. 혼자 사는 것보다는. 너는 후회 안 해? 전혀.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서봤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터전이 되었어요.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순잔의 손맛 김치.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되었어요. 누군가의 입맛을 맞춰줄 필요가 없었죠. 김치 코너를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여러 회사에서 만든 김치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집 김치가 더 맛있는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게 맞는 맛을 찾는 거였어요. 제 김치도 그중 하나였고요. 영철이에게는 지겨운 맛이었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그리운 맛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담근 김치와 함께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김치 레시피도 시도해보고 단골 손님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마트 사장님 제안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63이 된 저에게 아직도 새로운 꿈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게를 더 키워보고 싶고 김치 만들기 강의도 해보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1년 전 김치를 던지며 집을 나섰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희망과 감사로 가득했어요. 그날 제가 던진 건 김치가 아니라 과거였어요. 남을 위해 살았던 40년의 과거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재를 담았어요. 제가 주인공인 삶을요. 김치도 처음 담글 때는 짜고 맵기만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우러나죠.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엔 쓰고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만족감이 우러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담그고 싶은 하루가요. 그 생각을 하니 기대되었어요. 63, 아직 늦지 않았어요.